우리 미디어학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미디어학부. 오케이. 그 다음에 미디어학부 아닌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반반 정도 되는구나. 여러분 반가워요. 예, 저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온 지 한 10년 됐는데요. 여러분들 학부생들하고는 처음으로 한국말로 강의를 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드디어 제 언어를 찾았습니다. 그동안은 경상도 영어로 막 수업한다고 되게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한국말을 찾아서 여러분들하고 첫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제 언론 정보 특강 이렇게 개설을 하면 좀 적게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영어 강의가 아니니까 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됐나 봐요. 그죠? 제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한국말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강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뭘 할 건지는 제가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올려놨는데 빅데이터 분석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언론 정보 특강은 과목의 명칭이고 특강에서는 보통 이제 교수가 여러분들하고 좀 강의하고 싶은 거를 개설을 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개설한 과목은 이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자, 빅데이터를 내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솔직하게.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럼 스몰 데이터는 들어보신 분? 스몰 데이터. 오케이. 데이터는 들어보신 분? 데이터. 예, 데이터는 들어봤는데 스몰과 빅은 안 들어봤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배우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해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졸리는 사람들이 많아. 첫 수업인데. 자, 강의 계획서를 내가 올려놨지만 오늘 첫 수업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강의 계획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나눠봅시다. 첫 수업이지만 제가 출석부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출석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옐로우시트를 돌리니까 이름만 쓰시기 바래요. 자, 강의 계획서 다 받았나요? 거기 놔둬. 이따. 자, 한번 봅시다, 같이. 강의 개요를 보면, 최근 전 사회 영역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빅데이터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어떤 데이터의 생산이라든지 수집,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이 굉장히 체계화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사회과학이죠. 미디어 학부는 소셜 사이언스에 있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의 자료는 EKU 사이트에 제가 다 올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EKU 사이트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강의 자료를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강의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재는 없느냐? 교재도 필요한 리딩도 전부 다 EKU 사이트에 제가 PDF 파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없는데 EKU 사이트에 제가 그때 수업 전에 다음 주에 읽은 리딩은 뭡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프린트해서 꼭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는 동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리스트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할 부분인데 성적은 어떻게 주느냐. 이건 조금 유동적이에요. 제가 시험을 40% 했는데 시험을 볼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봐서 제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대학에 와서 무슨 시험이냐,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뭐 잘 이게 팔로우업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중간중간에 인클래스 퀴즈라든지 시험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좀 있어요, 과제. 과제는 아마 한 2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과제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추석 연휴는 뭐냐? 추석 연휴에 수업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일 날 수업 안 해요, 우리는. 17일 날이 추석이죠. 아니야, 19일이 추석인가? 19일이 추석이죠? 네. 근데 17일 날 우리 수업하면 안 되지. 지금 박수 치는 사람이 6명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진하긴. 자, 그래서 과제가 있고요. 과제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수업을 우리가 추석 때 또 뭐 지방 가는 친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17일 수업하면 또 뭐 이상 중간에 안 되죠. 그래서 수업 대신에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출석률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은 꼭 하시기 바래요. 제가 매번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은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데드라인은 중요하죠. 과제 데드라인은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에 또 어떤 발표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2페이지에 있는 그 위클리 스케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지를 보시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아마 주말쯤 되면 수강 신청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수업을 드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도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드랍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랍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매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면 오늘하고 목요일은 강의 기획서 오늘 얘기를 하고요. 목요일은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수업을 들어보면 이게 빅데이터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비디오를 한 2개 내지 3개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디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는 이제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분석법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역사와 그 역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한 주 정도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EKU 사이트에 인물로 본 IT의 역사라고 하는 파일을 올려놨어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보면 빌 게이츠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뭐 다양한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오면 아마 수업에서 제가 또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주차가 보니까 저희가 추석 연휴인데 17일하고 19일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과제 있죠. 뭐죠? 영화 보기 과제가 있어요. 잡스
지금 스티브 잡스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됐어요. 지난달 말에.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저도 이 기간 동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한 장짜리, 2장 쓰지 마요. 한 장이라고 하면 한 장. 내가 이걸 평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썼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그냥 보고 싶어서 제가 과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A4 용지로 한 장짜리 영화 평. 영화가 어땠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견.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영화에서는 이게 그려졌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 IT 역사의 어떤 사람이고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이 어떻더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A4 용지로 한 장 정도를 써주시는데 한 장이 이렇게 보면 폰트가 뭐 16, 그 다음에 스페이스 200 이러면 몇 글자 안 나오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폰트 한 10 정도로 해가지고 스페이스 160 정도 해서 그래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내용을 써 넣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름을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한 장짜리 영화평을 언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24일 수업 시간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출할 때 2카피를 가져와요. 한 카피는 저한테 제출해 주고 한 카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바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영화평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총론할 때, 총평할 때 여러분들 영화평이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2카피를 카피해서 프린트해서 저한테 한 카피를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9월 24일, 9월 26일 네 번째 주에는 요즘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미디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뭔지,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제가 10가지 주요 이슈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 강의 자료는 지금 EKU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면 5주차입니다. 5주차로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로 인문사회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이해. 이래서 한 주 정도를, 2주 정도죠. 2주에 걸쳐서 빅데이터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2주에 걸쳐서, 4번의 수업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강의 자료도 지금 EKU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강의 자료를 프린트해서 강의 자료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서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미리 좀 알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키워드 위주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한번 서치해 보셔가지고 나름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 2번 정도 여러분 각자가 서치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주 차에 인문사회적으로 접근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7주 차에 중간고사 전에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이해,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마침 제가 IT 채널, 여러분 채널 IT라고 들어봤어요? 채널 IT. 그 케이블 방송 중에 채널 IT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오늘부터 방송을 하나 하는데 그 방송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요. 오늘부터 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올 거예요. 저기 왜 찍을까요? 예, 카메라죠,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시간 있으면 채널 IT의 밤 10시 반에 빅데이터로 세상을 읽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나와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녹화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적 이해에 대해서도 한 주 내지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텐데
이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전문가를 모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서 게스트 스피커로 모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또 갖도록 할게요. 중간고사는 뭐 이렇게 지금 블랭크로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상황 봐서 판단해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중간고사가 끝나는 9주차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향,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 주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주차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분석 사례를 가지고 한 3주에 걸쳐서 6번 수업에 걸쳐서 뭐 정부에서 쓰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쓰는 분석 사례, 기업에서 쓰는 분석 사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뽑아서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주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주차, 13주차를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요.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솔루션은 뭔지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 14, 15 이렇게 넘어가면서 뭘 할 거냐면 지금 저희 수업에 80명이 지금 듣고 있는데 8명씩 10개조로 나눠서 마지막 한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뭘 할 거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각 조에, 각 그룹의 주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의논해서 제가 수업 하나 정도는 개별 면담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각 그룹들과 개별 면담을 해서 각 그룹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분석 주제를 잡아가지고 한 2, 3주에 걸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럼 이때는 뭘 가지고 분석 툴로 뭘 사용할 거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있는 빅데이터 분석 툴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진행되는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 재밌는 방식을 찾게 되면 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 선택한 이슈를 가지고 실제 빅데이터를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가질 예정이고요. 그걸 발표하는 시간도 마지막에 한 2 수업 정도는 가질 예정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번 학기 할 수업인데, 실라버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재밌겠다 그러면 수업을 계속 들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재미가 없겠다 그러면 다른 뭐 스몰 데이터 분석 이런 데 하는 데 가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정도 조커를 하면 리액션을 보여줘야 돼. 내가 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학기 보면 알겠지만 요 이상의 조커는 나올 수가 없는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쑥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의 리액션을 보여주길 바래요. 그래, 다 보여주잖아요. 내가 저런 걸 정확히 기억했다가 여러분 아세요 그거? 리액션의 크기와 성적은 상당히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뭐 이런 그런 연구 결과가 제가 있는 걸로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는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릴게요. EKU 사이트. 오케이. 다들 들어갔을 수 있죠?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잊어먹고요. 요거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검은 점인데 이게 다 읽어. 이게. 읽지 마. 자, 이렇게 들어가면 EKU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떠요. 우리 언론정보 특강이죠. 그러면 자료실 저는 자료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강의 자료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오늘 제가 3개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내려가서 한 서너 개를 더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중간고사 전까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을 강의 내용들을 여기 제가 올려놓을게요, 오늘.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뽑아서 보시면서 매주 어떤 수업으로 진행될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잘 보여요?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의 자료인데요.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할 강의 자료인데, Introduction to Big Data Analysis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특징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전부 다 키워드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린트를 해 오셔야 돼. 다들 프린트 하셔가지고 강의에 얘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노트를 하시면 이 강의 노트가 이제 수업 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험 만약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로 여러분들한테 책을 사라든지 이런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요걸로 그냥 수업 교재를 대신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올려놓을게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얘기할 건데, 잠깐만요. 자, 오늘은 첫 수업인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진짜 한 20명 정도 드랍해도 되는데 한 50명이 드랍하면 저는 이 강의실에서 조그마한 강의실로 가야 돼. 그것도 싫어. 이 강의실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 뷰도 좋고 좀 더 기분이 좀 가을이 돼봐요. 여기 문 잘 열어놓고 하면 되게 좋아요, 강의.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 4개를 내가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를 감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저기 잘생긴 우리 검정 저기 불 좀 꺼주세요. 자, 비디오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여기 방금 봤듯이 방대한 데이터, 방대한의 아마 얘기를 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쉽게 표현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아마 그 방송 중에 최근 2년 동안의 우리 주변의 기록들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전체 기록의 90%가 최근 2년 동안 만들어진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록 있죠. 그 모든 기록의 80%는 여러분들 디지털화된 기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트위터가 1년에 몇억 건이라고 그랬죠? 1억 건이라고 그랬죠? 그건 아주 적게 잡아서 1억 건이고요. 여러분이 무심결에 주고받는 카톡 있죠? 하루에 주고받는 카톡의 양이 무려 50억이 넘어요. 50억 이상의 건수가 하루에 카톡을 통해 여러분이 문자를 주고받는 거죠. 자, 옛날에는 전통적인 미디어 있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기사,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그건 기록으로 역시 오래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 50억이 넘는 카톡의 데이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죠? 그 데이터가 모여 최근 2년치의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모든 존재하는 데이터의 90%를 이루게 되었고요. 카톡같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가 지금 전체 기록의 80%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빅데이터는 뭐야? 이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그 이해 속에서 인류 역사는, 여러분 아세요? 인류 역사는 반복적이면서도 누적적이에요.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반복되면서 그게 누적되면서 인류 역사가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야?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에서 봤듯이 지금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다 활용하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자료 결과를 찾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있죠,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래 성장 분야가 뭔지 아세요? 빅데이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빅데이터를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하자?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일자리를 찾자, 고용을 창출하자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제가 저랑 한 2년 정도 지금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빅데이터가 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기존의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가 뭔지 그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났을 때 다른 학생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뭘 하든 간에 이번 학기에 배운 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강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학기 다 듣고 나서 빅데이터가 뭔지 알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디 분야에서나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전히 재미없으면 드랍을 하셔도 되고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이게 보도록 합시다. 자, 빅데이터 분석이란 우리 정의부터 딱 하나 봐요. 이번 첫 수업은 제가 간단하게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좀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자, 빅데이터를 사람들이 빅데이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실은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를 좀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 도서관에 가야 되잖아. 그러면 제 조교가 여기 좀 들어와 있는데, 야, 저 민성아, 저기 나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2년 동안의 기록이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데이터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너가 좀 가서 찾아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얘기예요. 그러면 도서관 가서 막 찾았겠죠. 하루 종일 찾아도 소득이 없어. 나한테 오기가 무서워. 이제 조교가 선생님한테 뭘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개콘에서 황해처럼 사장이 나타나기 전에 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 성과가 없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뭐 부탁을 하죠, 조교한테. 그러면 바로 인터넷 뒤져가지고 5분, 10분 만에 저한테 답을 줘요. 자,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하죠? 인터넷 들어가죠. 저 같은 교수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조교한테 시킨다. 이 리액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말이야. 이번 학기 암울할 것 같아. 이번 학기 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리액션 보니까. 자,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제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기술은 제가 오늘 뭐 크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모든 정보의 단위를 뭐로 쪼개죠? 지난 학기 내 수업 들은 애 몇 명이잖아. 모든 정보의 단위를 뭘로 쪼개? 뭘로 쪼개? 0과 1. 그죠? 0 내지 1. 그러니까 0 내지 1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경우의 수에서 하나만 선택하게만.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뭐 샀을 때 뒤에 보면 코드 보면 0101 조합이 있죠. 그게 디지털 코드예요. 모든 정보를 뭘로 쪼갠다? 0과 1이라고 하는 유니코드로 쪼개서 디지털화 정보에 딱 보관하는 게 뭐죠? 디지털 정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진이다 그랬을 때는 사진 전체가 애널로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낸다고 생각하면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럼 지금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보관하죠. 그걸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진이 그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들어가요? 아니면 사진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0과 1로 조합을 쪼개요. 그 다음에 0과 1의 조합이 케이블선을 타고 가서 상대방 컴퓨터로 가서 이게 메일이 전달이 되죠. 이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죠. 그죠? 자, 디지털화가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출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두 번째는 데이터예요. 자, 데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자료죠. 자료. 그럼 빅데이터는 방대한 자료죠. 그러면 이 자료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자료가 있냐?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할게요. 정형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정형. 제대로 모습을 갖추었다 그래서 스트럭처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이런 뜻이죠. 그죠? 정형, 대표적인 게 뭐죠? 신문기사, 방송, 교과서, 책.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준비되어진 데이터죠. 그죠? 갑자기 만들어진 데이터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 데이터. 이거는 UN을 붙이죠. UN, Unstructured 이렇게 되어 있죠. 비정형 데이터. 자, 빅데이터는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만 있던 시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빅데이터가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게 돼서 비정형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자.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데이터잖아. 누가 만들려고 한 데이터가 아니죠. 이걸 우리가 unstructured 데이터라고 그래요. 문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이 갑자기 길 가다가 이쁜 게 있어. 사진 찍었어. 그걸 친구한테 보냈어. 이것도 갑자기 만들어진 데이터죠. 사진, 동영상, 댓글, 그 다음에 카페에서 뭐 이렇게 글단 거. 그냥 아무 남기고 싶은 트윗, 리트윗. 이런 모든 데이터는 예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최근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그걸 뭐라 그런다? 비정형 데이터. 모든 데이터의 90%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정형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의 10%, 비정형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의 90%. 자, 모든 데이터의 10%만 가지고 예전에는 분석했는데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 모든 데이터의 90%를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빠르게 컴퓨터를 써서 빠르게 분석해가지고 다양한 자료와 빠르게 분석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분석해내는 그게 뭐다? 빅데이터. 그게 빅데이터고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저예요. 딴 데서 뭐 있는 김성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정의를 얘기할 때는 누가 얘기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 이것도 뺏겨온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키워드 몇 개만 알면 아, 이게 빅데이터구나. 우리 이번 학기 수업에서 뭘 할지 모르겠다. 아,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게 이번 학기 수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6B가 뭔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 자,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지금 보면 요 세 개 앞에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정의예요. 빅데이터는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위에 세 개를 얘기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세 개를 더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B를 알면 빅데이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6B를 하기 전에
6B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막, 이게 왜 있죠?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 이거 맞춘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단어 딴 데서 찾을 수 있는데 B로 시작해야 되잖아. 이게 B로 시작 안 하고 뭐 M으로 시작이라면 재미가 없잖아. 하여튼 6개의 B를 맞추는 게 내가 며칠 고민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쌍기역으로 시작하면서 한 글자. 쌍기역으로 시작하면서 한 글자인데 이거를 5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대.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여러분도 알 거예요. 국문학과 우리 고려대학교 선배 중에 주철환 PD 아세요? 주철환 PD? 예전에 여러분 뭐 많이 만들었어요. 일요일 밤도 만들고. 그 주철환 PD가 경인일보 경인그룹 OBS 사장으로 가고 그랬던 분인데요. 그 주철환 PD를 제가 만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짜리 5개를 좀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성공할 수 있대. 자, 지금부터 얘기해봐. 끼 좋다. 끼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이제 지혜 아니야. 끼가 있다 이런 얘기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끼가 있어야 된다. 또,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지금 이거 기록하는 사람인데, 끼가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돼? 꿈, 좋습니다. 꿈. 희망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또, 깡이 뭐야? 담요. 깡. 좋다. 깡. 카드 깡이는 거 아니지? 깡 있어야 된다. 우리 고대의 야성 뭐 이런 게 깡이죠, 그죠? 깡. 또, 좋아. 꾀. 야, 꾀는 근데 어떻게 쓰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고, 이. 꾀. 오케이. 꾀는 뭐야 또 이게? 꾀가 지혜인가? 꾀하고 끼의 차이점은 뭐야? 끼는 약간 어트랙티브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약간 쟤는 새끼가 있어. 그러면 약간 이제 섹슈얼리 어트랙티브한 그런 생각이고, 또 쟤는 뭔 끼가 있어. 뭐 이런 것처럼 끼는 아마 어트랙티브니스고 꾀는 아마 위즈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또 뭐가 있어야 돼? 어떻게 알았어? 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꼴은 뭐야? appearance, 외모. 이러면 5개의 여러분들이 있으면, 자, 어느 정도의 외모가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의 머리도 있고, 어느 정도의 끼도 있고, 꿈도 가지고 있고, 깡도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네, 여기서 하나를 더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런 거에서 한번 도전하고 싶잖아. 하나를 더 찾고 싶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까지 한 글자로 쌍기역으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이게 있으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한번, 이게 빅데이터예요. 이게 빅데이터 과제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다 모으는 게 이게 빅데이터잖아.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는 생각한 게 있는데. 그렇지, 끈. 우리나라에는 이게 있어야 돼. 끈이 있어야 돼. 끈. 이게 있어야 돼, 그지? 고대는 좋은 끈이야. 내가 봤을 때. 자, 또 혹시나 좋은 게 더 있으면 수업 시간에 꼭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빅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될 6가지의 B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죠? 발륨, 양.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봤죠, 여러분? 제타바이트라는 거 봤죠? 이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한 그 제타바이트. 제가 얘기했죠. 카톡만 하루에 56억 건이래요.
그러면 이 카톡 회사가 있죠.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카톡 회사가 있어. 거기에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쓰는 모든 카톡의 문자들을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카톡 내용이 저장될 거야, 안 저장 안 될까요? 어디에 저장될 것 같아요? 썸웨어. 저장되겠죠? 그게 그럼 1년에 56억 건이야.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죠? 한 400억 건 되죠. 여러분 400억이라는 그 문자를 어떻게 이게 다 저장을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들죠. 규모가 커야 될 거 아니야. 파스티가 커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 카톡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고받는 모든 문자를 일단 저장해요. 그리고 얼마간 저장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저장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카톡 문자는 어떻게 돼?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질까? 완전히 없앤다고 얘기해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 그건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어디에 있는지 그게 여러분에 관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만 저장했다가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니까 저장을 못해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기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있죠. 그거는 없앨 수가 없나 봐요. 그럼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땅 속에 묻어. 땅 속에 묻는데 이걸 그냥 땅에 묻으면 안 돼. 물 속에 담궈서 묻어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기 고리라든지 울진에 가보면요. 그 주위에 크게 홈을 파요. 엄청나게 크게 홈을 파서 물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 안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방패물, 폐기물을 집어넣어. 그래서 150년을 거기다 썩힐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없어지는 시점에서 폐기하는데 그 공간이 지금은 없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데 비용이 몇 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느 마을에 방사선 폐기물을 유치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잖아, 막. 영광에서도 반대. 왜? 그런 게 이상한 게 들어오면 마을이 이상하게 될까봐 반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필요해요, 지금. 어딘가 만들어서 해야 돼. 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 데이터도 마찬가지.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지만 아까 봤죠? 제타, 바이트만 쫙 나가잖아. 이 엄청난 데이터를 어디서 복원할 거야? 그래서 일주일만 복원했다가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고받는 카톡 문자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바보고, 그죠? 이거를 영원히 어딘가 또 기록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어요. 이걸 보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 이게 모니터링이 된다고 했을 때 범죄라든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걸 모니터링해서 그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요청을 하는 경우는 오랫동안 추적이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륨, 무슨 말이냐? 엄청난 데이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우리 주위에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뭐다?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velocity라는 거는 이제 속도죠, 속도.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은 끊임없는 속도와의 전쟁이었다. 누가 얘기했죠? 김성태가 얘기했어. 내가 보기엔 그래. 인류 역사의 발달의 과정은 끊임없는 속도와의 전쟁. 더 빨라지기 위한 속도와의 전쟁. 여러분, 옛날 시계는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옛날 시계는. 자, 스위스 장인이 만든 가장 초창기의 시계를 보면 어떤 시계일까? 시침만 있어요. 시침만. 왜 시침만 있었을까? 그때는 분과 초가 필요 없어. 그냥 야, 언제 볼까? 2시에 보자. 그러면 2시쯤 가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시침으로는 부족해. 사람이 더 빨라지잖아. 야, 언제 만날까? 여러분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가 86학번이야.
내가 고려대학교 86학번인데 86년도에 약속 잡을 때 있잖아. 지금은 어떻게 잡어? 야, 2시 15분에 와. 나도 연구실에 애들 부를 때 야, 2시 8분에 와 이럴 때도 있어. 뭐 그렇게 되더라고. 2시 10분에도 약속이 있거든. 2분 만에 막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3시에 보자. 4시에 보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위였어요. 몇 시, 몇 시.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야, 종로에 그 종로 이가에 그 건널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그 1980년대에 가장 먼저 들어온 누구 알아? 뭔지? 아이스크림 잘 나가는 게 뭐죠? 어? 바스킨 라빈슨. 또 잘 나가는 아이스크림 또 뭐야? 뭐야? 하겐다이스. 그게 딱 들어왔어, 그게. 그러면 내 여자친구가 속대 다녔는데 뭐 지금 얼굴이 가물가물하지만 야, 저기 토요일 날 2시에 종로이가에서 보자.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기다릴 거 아니야, 그지? 기다리는데 안 와. 3시가 돼도 안 와. 4시가. 그럼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전화하지. 핸드폰에 전화해가지고 야, 너 뭐야?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야. 연락할 방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내가 몇 시간까지 기다려볼게?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5시간 기다렸어. 5시간. 2시부터 7시까지.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야. 안 되겠어. 그냥 왔지. 근데 왜 못 왔을까?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계란 사다 냈네. 지금 뭐 벌써 지겨워하는 애들이 쫙 보여.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때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 코리안 타임. 그게 뭔지 알아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반에 와도 서울이 워낙 복잡하잖아. 30분 정도는 봐줬어. 그게 코리안 타임이야. 근데 지금은 그거 없죠. 5분만 늦어도 전화해서 너 어디니? 왜 안 오니?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그만큼 시간이 스퀴즈업 됐다. 계속 이게 작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침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분침. 분침으로도 모질한다. 그 다음 초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역사의 진화 과정은 끊임없는 시간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램포드라는 사람도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있죠. 시간이라는 게 인류가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 어떤 사람은 인류가 움직이는 원동력을 뭐라고 하는 사람? 돈. 그치?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움직인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사랑. 사랑. 그만큼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속도의 변화예요. 속도. velocity라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velocity다. 자, 그 다음에 variety라는 게 뭐냐면 다양하다 이런 뜻이죠. 자, 데이터가 예전에는 한두 개였어요. 신문 보도, 책,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뉴스 이런 게 큰 몇 가지의 종류였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카톡으로 얻기도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블로그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너무 다양한 정보 제공의 채널이 생긴 거죠. 자, 그와 같은 다양한 정보 제공,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양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양한 데이터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고민 끝에 세 개를 더 넣었어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voice, 목소리.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카톡의 문자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자, 아까 얘기했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얘기하면 voice, 비디오 전부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여러분들의 문자, 엄청난 양의 여러분들의 목소리, 우리의 일상의 기록,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동영상. 질문?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 되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Voices Video는 굉장히 중요한 B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이 방법을 써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그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 정보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가장 쉬운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얘만 하나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예를 많이 들은 빅데이터 분석의 예는 이거예요. 구글 있죠, 구글. 구글에서 최초로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현실화시켰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를 가져오냐면 이런 사례를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계를 여행할 때,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어느 지역을 여행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 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막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는 지역에서 혹시나 전염병이나 감기와 같은 유행성 독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계보건기구,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지역에 감기나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발표를 해요. 일주일마다. 이 지역은 조심하십시오. 여행객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에서 WHO가 어떤 지역이 지금 여행하기 안 좋습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구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구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구글을 통한 많은 사람들, 자, 구글에 레지스트레이션 된 회원이 얼마나 많겠어? 수천만, 수억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댓글,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내용, 문자, 비정형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해서 감기에 대한 단어가 많아. 나 감기 걸렸어. 야, 뭘 먹어야 되지? 나 기침나. 그러면 감기와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어? 기침, 열, 따뜻한 거, 콜록, 이런 등등의 많은 단어들이 사람들의 문자 속에서 많이 나타나면 분명한 그 지역은 좀 있으면 감기가 걸린다라고 예측하는 거야. 그러면 WHO에서 공식적으로 유행성 독감이 있는 지역 발표하기 전에 구글에서 플루맵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면 WHO 발표보다 일주일 내지 2주 전에 이 지역이 감기가 걸렸다라고 미리 발표를 해줘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기록,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냈죠.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죠. 그게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자,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뭐 많이 써요? 뭐 많이 써? 티맵. 나도 티맵을 많이 써요. 티맵이 다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 좋은 점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길을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도대체 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어떻게 이걸 수집해서 알려줄까? 어떻게 알려줄까? 어떻게 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게 무리수야. 궁금하지도 않는데 궁금하면 500원 했으니까. 슬렁이 듣고, 고개를 팍 숙여버리네. 나를 이렇게 보다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요즘은 이렇게 웃겨야 돼. TV 폼에 따라가면 안 돼. 좀 약간 다르게. 느낌 아니까. 야, 그래도 웃을 때 쳐다보고 웃어. 나를 보다가 웃을 때는 딱. 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까? 그냥 자기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집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내봐. 도대체 실시간 정보 어떻게 수집하지?
아니, T맵에 좀 팔아먹게. 자, 아이디어 내봐. 이게 우리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야. 어떤 재밌는 이슈를 잡아서 이걸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여러분 나중에 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야. 각자가 각 그룹에서 재밌는 주제를 잡아가지고. 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실시간 교통정보를 어떻게 반영할까? 나는 10초 지나면 기대 안 해. 10초 지났는데도 내가 자주 쳐다보면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래서 10초 지났기 때문에 자,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정형화된 데이터는 뭐야? 지도죠, 지도. 지도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지? 지도는 정형화된 데이터야. 그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비정형화된 데이터는 뭐지? 바로바로 만들어내는 실시간 데이터죠.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T맵에서는 이렇게 해요. 5만 대의 차량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요. 그 5만 대의 차량은 뭐냐면 일반인도 있고요. 택시도 있고요. 주로 차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 차 있죠. 그런 차에다가 약간의 베니핏을 줘. 뭐 오일 연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이제 돈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베니핏을 주고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길 위에서 다니는 차 5만 대에 센서를 부착해. GPS를 부착해서 그 차의 움직임을 보고 이 길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모아서 5만 대의 차량의 모든 주행 정보를 모아서 뭘 한다? 실시간 정보에 딱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한테 T맵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T맵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제1장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될 게 프린트해서 오세요. EKU 들어가서 제 렉처 1을 프린트해 와서 수업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오늘 고생했고 목요일 날 봅시다. 감사합니다.